비는 예고도 없이 내리기 시작했다. 휴게소 불빛 아래 젖은 도로가 숨을 쉬듯 반짝였다. 유리창에 떨어지는 빗방울이 리듬을 만들었다. 정민은 내 남편이었다. 늘 급했고 늘 바빴다. 강주는 남편의 상사였다. 느리고 침착한 사람이었다. 지연은 강준의 아내였다. 말보다 눈빛으로 말하는 여자였다. 그리고 나는 서은, 늘 미루는 여자였다. 트레킹은 처음부터 삐걱거렸다. 산 입구에서부터 안개가 깔렸고 흘길이 미끄러웠다. 비냄새와 흙냄새가 뒤섞여 코끝을 찔렀다. 남편이 앞장서고 강준이 뒤를 따랐다. 나는 그 사이에서 숨을 고르며 걸었다. 대화는 길지 않았지만 묘하게 안정적이었다. 비 오겠네요. 내가 먼저 말을 꺼냈다. 오게 두죠. 산은 비를 맞아야 제맛이죠. 그의 대답이 의외로 부드러웠다. 바로 그때였다. 지연이 작은 비명을 질렀다. 아, 발목이. 그녀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정민이 서둘러 다가갔다. 괜찮아? 내려가자. 내가 업어줄게. 강주는 잠시 망설이다 고개를 끄덕였다. 안전이 먼저죠. 저희 둘은 계속 올라가겠습니다. 그렇게 둘만 남았다. 나와 강준. 비는 점점 굵어졌다. 나뭇잎이 흔들릴 때마다 물방울이 쏟아졌다. 우비 속으로 스며드는 냉기가 팔을 타고 내려왔다. 강준이 말없이 내 앞을 걸었다. 그의 어깨에서 떨어지는 빗물이 내 손등에 튀었다. 순간 이상하게 심장이 빨리 뛰었다. 바위 밑으로 들어가죠. 그가 손짓했다. 커다란 바위 밑 좁은 공간이었다. 우리는 그 안으로 몸을 숙였다. 바위가 빗소리를 막아주자 세상이 고요해졌다. 가까이에서 들리는 건 우리 둘의 숨뿐이었다. 우비 하나를 반으로 나눴으니 어깨가 맞닿았다. 천과 피부 사이의 공기가 미묘하게 따뜻했다. 손끝이 떨렸다. 비가 더 거세졌는데 이상하게 마음은 잔잔해졌다. 괜찮아요? 그가 물었다. 그 질문은 단순한 안부가 아니었다. 내가 어디까지 괜찮은지를 묻는 말이었다. 네, 조금만 쉬면 괜찮아요. 말은 그렇게 했지만 내 목소리가 너무 낮게 떨려 나왔다. 우리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대신 빗소리가 말을 대신했다. 툭툭툭. 창밖을 때리는 빗방울이 일정한 박자를 만들었다. 그 리듬 사이에 내 심장의 소리가 섞였다. 가끔 박자를 놓치며 불규칙하게 뛰었다. 그건 불안이 아니라 이상한 설렘이었다. 이제 그만 내려가죠. 강준이 말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의 손이 내 팔을 살짝 잡았다. 손끝의 온기가 팔을 따라 전해졌다. 그 짧은 순간 모든 소리가 멈춘 것 같았다. 펜션에 도착했을 땐 이미 밤이었다. 비는 여전히 그치지 않았다. 주인장이 말했다. 오늘은 방이 하나뿐이에요. 정민은 피곤한 얼굴로 웃었다. 괜찮아요. 거실에서 잘게요. 지연은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게 우리는 한 지붕 아래에 머물게 됐다. 샤워를 마치고 거울을 보았다. 머리카락에서 떨어지는 물방울이 어깨로 흘렀다. 그 한 방울이 쇄골 위에서 멈췄다. 가슴이 이상하게 두근거렸다. 창문을 열자 비냄새가 방 안으로 들어왔다. 공기가 젖어 있었다. 그 젖은 냄새가 낯설지 않았다. 문이 살짝 열렸다. 죄송해요. 담요 하나 가져다 드리려고요. 강준이었다. 그의 재킷은 젖어 있었고 머리카락 끝에서 물방울이 떨어졌다. 그 한 방울이 내 발등에 닿았다. 차가운데 뜨거웠다. 나는 충동적으로 말했다. 올라오세요. 담요 반씩 덮어요. 그는 잠시 나를 바라보다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우리는 침대 끝에 나란히 앉았다. 담요를 반으로 접었다. 규칙을 정했다. 담요는 각자 절반씩. 손은 담요 밖으로. 소리는 빗소리를 넘지 않는다. 그는 웃었다. 좋아요.
규칙은 지켜야죠. 처음엔 조용했다. 하지만 빗소리가 점점 커졌다. 담요가 조금씩 움직였다. 가장자리가 내 손끝에 닿았다. 천과 피부 사이의 공기가 따뜻했다.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다. 강준의 숨소리가 가까워졌다. 서은 씨, 괜찮아요? 네, 조금만 더 가까이 있어도 돼요. 그의 어깨가 내 어깨에 닿았다. 맥박이 다시 빨라졌다. 그의 이마가 내 이마에 닿았다. 차가운 물기가 피부로 옮겨왔다. 이마에서 관자놀이로, 관자놀이에서 귀 뒤로. 피부에 닿을 때마다 전류가 흐르는 것 같았다. 멈출까요? 그의 목소리가 낮게 떨렸다. 지금은 말하지 말아요. 내가 속삭였다. 입술이 스쳤다. 가볍게, 그리고 조금 더 길게. 시간이 멈춘 듯 느려졌다. 그의 손이 내 손목을 잡았다. 맥박이 뛰는 곳이었다. 그의 손끝이 박자를 세듯 눌렀다. 하나, 둘, 셋. 그 리듬이 내 숨과 맞물렸다. 손이 천천히 팔에서 어깨로 올라왔다. 옷감과 피부 사이의 공기가 뜨거워졌다. 그 손길이 등선으로 내려갔다. 근육이 미세하게 긴장했다가 풀렸다. 내 몸의 리듬이 달라졌다. 그의 숨과 내 숨이 겹쳤다. 여기까지요. 그가 속삭였다. 나는 고개를 들었다. 여기까지가 어디예요? 그는 미소 지었다. 서은 씨가 후회하지 않는 곳. 그 말이 방안을 가득 채웠다. 우리는 담요를 다시 반으로 접었다. 서로의 어깨에 반씩 덮인 담요가 미묘하게 떨렸다. 바깥에서는 여전히 비가 내리고 있었다. 창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점점 멀어졌다. 방 안에는 빗소리와 맥박만 남았다. 새벽이 오기 전 나는 잠에서 깨어났다. 비는 조금 잦아들었다. 그는 여전히 곁에 있었다. 그의 어깨 위로 희미한 새벽빛이 내려앉았다. 나는 조용히 속삭였다. 여기까지. 그리고 여기부터. 아침은 생각보다 밝았다. 비는 잦아들었고 커튼 사이로 부드러운 햇빛이 스며들었다. 담요 끝에서 손끝이 미묘하게 떨어졌다. 나는 숨을 길게 내쉬었다. 방 안은 고요했다. 공기엔 아직 밤의 온도가 남아 있었다. 그의 숨결이 닿았던 자리, 그곳이 유난히 따뜻했다. 창문을 열자 습기가 몰려왔다. 나무들이 젖은 잎을 흔들며 아침을 맞았다. 지나간 비 냄새와 함께 흙 냄새가 방 안으로 들어왔다. 이 순간이 오래 머무를 것 같았다. 하지만 나는 안다. 이 고요함은 곧 무너진다. 계단을 내려가자 커피 향이 퍼졌다. 정민이 주방에 서 있었다. 머리가 헝클어져 있었고 눈가엔 피로가 가득했다. 일어났어? 응. 짧은 인사, 짧은 눈 맞춤. 그 짧은 대화 안에 수많은 말이 숨어 있었다. 강준이 거실 창가에 앉아 있었다. 그의 옆에는 지연이 있었다. 두 사람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 침묵이 대화보다 더 큰 소리를 냈다. 지연은 커피잔을 두 손으로 감싸고 있었다. 그의 손가락이 조금 떨리고 있었다. 오늘은 날씨 좋네요. 내가 괜히 말을 꺼냈다. 지연이 짧게 웃었다. 비 그친 뒤 하늘은 늘 맑아요. 그녀의 눈빛이 강준을 스쳐 지나갔다. 그 짧은 시선이 내 심장을 건드렸다. 우리는 함께 식탁에 앉았다. 4명의 식탁, 4개의 마음. 하지만 대화는 2명 사이에서만 오갔다. 정민과 강준 회사 이야기. 지연은 그 이야기에 관심이 없었다. 나 역시 대답할 말이 없었다. 식탁 위에서 스푼이 부딪히는 소리만 났다. 커피잔의 증기가 천천히 흩어졌다. 나는 그 연기 속에서 어젯밤의 빗소리를 들었다. 아직 끝나지 않은 이야기 같았다. 이제 출발하자. 정민의 말에 모두 고개를 끄덕였다. 짐을 챙기며 문 앞에서 신발을 신었다. 그때 지연이 내게 조용히 다가왔다. 서은 씨, 어젯밤 잘 잤어요? 짧은 질문이었다. 하지만 내 숨이 순간 멈췄다. 네, 그냥 피곤해서 바로 잤어요.
그녀의 눈이 내 얼굴을 훑었다. 그래요. 피곤했겠죠. 짧은 미소, 그러나 눈은 웃지 않았다. 차에 올랐을 때 창밖으로 보이는 산이 유난히 맑았다. 비에 씻긴 초록이 눈부셨다. 하지만 그 맑음이 불안하게 느껴졌다. 너무 깨끗하면 더러움이 눈에 띄니까. 오늘 즐거웠어? 정민이 물었다. 응, 오랜만에 좋았어. 내 대답이 공중에서 허공을 맴돌았다. 그는 나를 보지 않았다. 대신 내 무릎 위에 있던 손가방을 바라봤다. 오늘 저녁엔 뭐 먹을까? 일상적인 질문이었지만 그 말이 낯설게 들렸다. 창밖의 풍경이 흘렀다. 비가 닦여진 유리 위로 하늘이 반짝였다. 그 반짝임이 눈부셔서 나는 눈을 감았다. 그리고 그의 숨소리가 떠올랐다. 어젯밤의 리듬, 어깨를 감싸던 손의 온도. 그 모든 게 아직 내 안에 남아 있었다. 집에 도착하자 정민은 곧장 방으로 들어갔다. 나는 소파에 앉아 가방을 내려놨다. 정적이 낯설지 않았다. 결혼 7년, 우리는 대화를 잃은 지 오래였다. 하지만 오늘은 달랐다. 대화가 아니라 무언가를 잃을지도 모른다는 감각이 있었다. 거실의 시계가 초침을 돌렸다. 그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다. 나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욕실로 향했다. 거울 앞에 선 내 얼굴은 어제보다 조금 달라 보였다. 피부가 더 창백했고 눈빛이 조금 더 또렷했다. 이건 누구의 표정이지? 속삭이듯 말하며 물을 틀었다. 손바닥에 닿은 물이 따뜻했다. 그 온도가 어젯밤의 온도와 닮아 있었다. 밤이 되었다. 정민은 여전히 말을 아꼈다. TV에서는 뉴스 앵커가 무심한 표정으로 말을 이어갔다. 나는 그 소리를 흘려들으며 창밖을 봤다. 가로등 아래로 작은 비가 내리고 있었다. 유리창에 떨어지는 빗방울이 하나씩 합쳐졌다. 그 모양이 마치 누군가의 맥박처럼 뛰었다. 휴대폰이 진동했다. 낯익은 이름 강준. 단 한 줄의 메시지였다. 사진 한 장 보내드려요. 잠시 후 화면에 사진이 떴다. 비 내리는 바위 밑에서 찍은 별빛. 그리고 짧은 문장 하나. 그 밤의 온도 잊지 못할 것 같습니다. 심장이 요란하게 뛰었다. 하지만 손끝은 차가웠다. 나는 폰을 천천히 내려놨다. 그리고 불을 껐다. 창밖에서 들려오는 빗소리가 다시 시작됐다. 그 소리가 마치 내 마음속 죄책감을 씻어내는 듯했다. 여기까지. 내가 속삭였다. 하지만 그 말의 끝은 흐릿했다. 여기까지가 정말 끝일까? 아니면 이제부터의 시작일까? 새벽 2시. 다시 빗소리가 들렸다. 침대 옆 탁자 위에 시계가 작게 울렸다. 그 소리마다 심장이 반응했다. 어제의 리듬이 되살아났다. 눈을 감아도 사라지지 않았다. 어깨, 손끝, 숨결. 그 모든 게 다시 살아 움직였다. 서은 씨, 괜찮아요? 어젯밤의 목소리가 귓가를 스쳤다. 그 목소리가 다시 나를 깨웠다. 나는 베개를 꼭 끌어안았다. 숨이 가빠졌다. 하지만 울지 않았다. 대신 웃음이 새어나왔다. 지금의 나에게 그건 눈물과 같은 의미였다. 아침이 오면 모든 게 다시 일상이 된다. 그걸 안다. 하지만 오늘 밤만큼은 내 맥박은 여전히 어젯밤의 리듬을 기억하고 있었다. 비가 유리창을 두드렸다. 그 소리가 내 심장과 맞물려 울렸다. 멈출 수 없는 박자였다. 그리고 그 박자 속에서 나는 혼잣말처럼 속삭였다. 여기까지, 그리고 아직. 비가 멈춘 다음 날 나는 새벽부터 잠을 이루지 못했다. 커튼 사이로 새어들어온 빛이 낯설게 느껴졌다. 어제와 오늘의 온도가 다르다는 걸 몸이 먼저 알고 있었다. 지연은 이미 깨어 있었다. 커피를 내리는 그녀의 뒷모습이 차분했다. 하지만 그 차분함 속에는 얇은 균열이 있었다. 그녀의 어깨가 가끔씩 미세하게 떨렸다. 잠 못 잤어요? 내가 물었다. 당신이 안 자면 나도 잘 수 없죠.
지연의 목소리는 평온했지만 그 안에는 서늘한 무언가가 깔려 있었다. 그녀는 내 시선을 피했다. 나는 커피잔을 들고 창밖을 봤다. 젖은 나무들이 햇빛을 받아 반짝였다. 어제의 빗자국이 아직 남아 있었다. 그 흔적이 지워지지 않은 이유를 나는 알고 있었다. 펜션을 떠나기 전 나는 203호 문 앞에서 잠시 멈췄다. 문틈으로 들어오는 빛이 얇게 바닥을 갈랐다. 그 안엔 아무도 없었다. 하지만 공기엔 여전히 온기가 남아 있었다. 그 온도는 정확히 기억났다. 이마가 닿던 순간 숨이 섞이던 박자, 그리고 담요 아래에서 멈추었던 맥박. 여기까지요. 내가 했던 말이 떠올랐다. 그 말을 후회했다. 멈췄기 때문이 아니라 아직도 멈추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었다. 서울로 돌아오는 길, 운전대 위로 햇빛이 내리쬐었다. 지연은 옆자리에서 조용히 눈을 감고 있었다. 그녀의 손이 무릎 위에서 깍지처럼 묶여 있었다. 나는 그 손을 잠시 바라보다 시선을 돌렸다.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오늘 재밌었어요? 지연이 갑자기 물었다. 그냥 평범했지. 당신은 평범을 좋아하잖아요. 그녀의 말에 숨이 막혔다. 평범. 그 단어가 이렇게 무거울 줄 몰랐다. 밤이 되자 피곤이 몰려왔지만 잠은 오지 않았다. 지연은 안방에서 휴대폰을 들여다보고 있었다. 나는 거실 소파에 앉아 불 꺼진 창문을 바라봤다. 창문에 비친 내 얼굴이 낯설었다. 그 안에 두 남자가 있었다. 하나는 회사의 팀장, 다른 하나는 어젯밤의 남자. 둘 다 나였지만 둘 다 내가 아니었다. 책상 위에 놓인 폰이 진동했다. 메시지 알림 서은. 심장이 즉시 반응했다. 그러나 바로 알았다. 그건 착각이었다. 단순한 광고 문자였다. 그 몇 초 동안 나는 숨을 멈췄다. 그날 이후 나는 매일 밤 203호를 떠올렸다. 비, 빛, 호흡, 손끝. 그 모든 게 생생하게 떠올랐다. 시간이 지날수록 더 선명해졌다. 잊히지 않는 이유는 단순했다. 그 밤이 죄였기 때문이다. 죄는 흔적을 남긴다. 그리고 그 흔적은 잊히지 않는다. 아무리 지우려 해도 몸은 기억한다. 지연은 점점 말이 줄었다. 식탁의 공기가 무거워졌다. 커피 맛이 변했다. 그녀가 눈을 마주치지 않게 되었다. 그건 이미 알고 있다는 뜻이었다. 퇴근 후 차 안에서 라디오를 들었다. 비는 사람의 기억을 깨웁니다. DJ의 목소리가 이상하게 깊게 파고들었다. 나는 라디오를 껐다. 조용한 차 안에 내 심장 소리만 남았다. 창밖에는 불빛이 비에 젖어 있었다. 도로 위 반사된 불빛이 번져 흐렸다. 그 흐림이 편했다. 선명함은 언제나 두렵다. 전화하지 말자. 스스로에게 말했다. 하지만 말한 순간 이미 손은 폰을 잡고 있었다. 엄지손가락이 화면 위를 맴돌았다. 그녀의 이름, 그 하나의 글자를 터치하기까지 단 3초가 걸렸다. 보내지 않은 메시지. 서은 씨, 잘 지내시죠? 그날 이후 비가 올 때마다 생각납니다. 미안합니다. 하지만 보고 싶습니다. 전송 버튼을 누르지 못했다. 화면을 끄자 어두운 유리창에 내 얼굴이 겹쳐졌다. 그 얼굴은 지쳐 있었다. 욕망이 아니라 그리움에 잠긴 얼굴이었다. 이틀 뒤 서은에게서 메시지가 왔다. 사진 고마워요. 덕분에 마음이 정리됐어요. 그 짧은 문장에 수천 개의 의미가 숨어 있었다. 나는 휴대폰을 한참 바라봤다. 그리고 사진을 꺼냈다. 비 내리던 밤 바위 밑에서 찍은 별빛 사진. 그 별 하나가 아직도 내 눈앞에 떠 있었다. 끝났어. 나는 속삭였다. 하지만 그 말은 스스로를 속이기 위한 주문 같았다. 퇴근길, 비가 다시 내렸다. 와이퍼가 유리 위에 빗물을 밀어냈다. 그러나 아무리 닦아도 시야는 흐려졌다. 그 흐림 속에서 나는 203호의 창문을 떠올렸다. 그 창문 뒤에서
서운히 나를 바라보던 그 눈빛. 그 눈빛이 지금도 내 뇌리 깊숙이 박혀 있었다. 선은 지켰다고 믿고 싶었다. 나는 혼잣말했다. 하지만 그 선은 이미 무너져 있었다. 몸이 아니라 마음이 먼저 넘어갔기 때문이다. 밤 11시. 책상 위에 잔에 남은 위스키를 비웠다. 목구멍이 뜨거웠다.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다. 나는 다시 폰을 켰다. 그리고 메모장에 짧게 적었다. 203호. 그날의 온도. 잊지 말자. 메모를 저장하자 심장이 조금 진정됐다. 하지만 바로 그때 천장에서 떨어지는 빗방울 소리가 들렸다. 창문이 조금 열려 있었다. 나는 천천히 창문을 닫았다. 그 소리 하나로도 그녀의 숨결이 되살아났다. 그리고 알았다. 나는 여전히 그 밤에 살고 있었다. 서은 씨, 다음 비가 오면 그때는 그냥 인사만 할게요. 내가 메모장을 덮으며 마지막으로 남긴 말이었다. 그러나 마음은 이미 알고 있었다. 비가 오면 나는 또다시 203호로 돌아갈 것이다. 비가 그친 지 열흘째였다. 도시는 말라 있었고 하늘은 이상하리만큼 맑았다. 나는 그날 이후로 폰을 자주 보지 않았다. 강준의 메시지는 읽지 않았고 읽지 않은 메시지는 결국 잊지 못한 마음이라는 걸 알았다. 거실 한가운데 시계가 울렸다. 정민은 퇴근이 늦었다. 싱크대 위에 남은 그릇 몇 개, 그 위에 비친 내 얼굴이 낯설었다. 나는 지금 어디쯤일까? 혼잣말이 입 밖으로 흘러나왔다. 지난 비, 지난 밤, 지난 사람. 그 모든 게 아직 끝나지 않았다. 다음 날 아침 지연에게서 문자가 왔다. 주말에 같이 점심이나 해요. 의외였다. 그녀의 이름이 화면에 뜬 순간 심장이 잠깐 멈췄다. 나는 짧게 답장을 보냈다. 좋아요. 시간 말씀 주세요. 메시지를 보내고 나서 손끝이 떨렸다. 이건 단순한 식사 초대가 아니라는 걸 여자의 감으로 알았다. 토요일 정오 카페의 창가 자리. 지연은 늘 그랬듯 단정했다. 커피를 한 모금 마신 뒤 그녀는 조용히 물었다. 요즘 잘 지내시죠? 네. 그냥 똑같아요. 그녀는 미소 지었다. 그 똑같음이 쉽지 않죠. 잠시 침묵이 흘렀다. 그녀의 손톱이 컵가를 긁었다. 그 미세한 소리가 귀에 박혔다. 저 강준 씨가 요즘 잠을 못 자요. 지연의 목소리가 낮게 흔들렸다. 비가 오면 유난히 그날 얘기를 해요. 심장이 쿵 떨어졌다. 무슨 얘기요? 그날 203호요. 그녀의 눈빛이 날카롭게 스쳤다. 나는 숨을 들이켰다. 지연 씨, 걱정 마세요. 저 아무 말도 안 했어요. 지연은 잔잔하게 웃었다. 그냥 묻고 싶었어요. 그 밤 당신 마음은 어땠는지. 나는 대답하지 못했다. 말을 하면 거짓이 되고 침묵하면 진심이 된다. 나는 침묵을 택했다. 카페를 나오자 하늘이 회색으로 변했다. 바람이 불었다. 그리고 첫 빗방울이 떨어졌다. 하필 그날, 하필 그 시간에. 나는 우산을 펴지 않았다. 비가 얼굴에 닿았다. 그 촉감이 낯설지 않았다. 몸이 먼저 기억했다. 203호의 공기, 젖은 천, 그의 숨. 심장이 다시 박자를 잃었다. 두근, 두근, 그리고 멈춤. 그 리듬이 비와 같았다. 저녁이 되자 전화가 왔다. 익숙한 이름. 강준. 잠시 망설였다. 손끝이 스스로 움직였다. 여보세요. 서은 씨. 그의 목소리가 조심스럽게 흘렀다. 비 오네요.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날 이후로 이렇게 비 내리는 날엔 꼭 생각났어요. 그만해요. 내가 말했다. 이젠 잊어요. 잊으려면 말이라도 해야 할 것 같아서요. 그 순간 창밖에서 천둥이 쳤다. 그 소리가 우리 대화를 갈랐다. 지연 씨 알고 있어요. 내 입에서 그 말이 나왔다. 그는 숨을 멈췄다. 네. 그래도 계속 이렇게 할 거예요?
이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미칠 것 같아요. 그의 목소리가 떨렸다. 나는 폰을 귀에서 떼었다. 그의 숨이 전화기 너머로 흘러들었다. 그 숨이 내 가슴까지 닿았다. 그리고 또 한 번 심장이 뛰었다. 그날 밤 나는 창문가에 앉았다. 밖은 여전히 비었다. 커튼이 젖었고 공기가 습했다. 거울 앞으로 걸어가 머리를 묶었다. 머리칼이 젖어 팔에 닿았다. 차갑고 낯익었다. 잊을 수 있을까? 속삭이듯 말했다. 눈을 감자 그의 목소리가 다시 들렸다. 비 오네요. 그날 이후로 나는 입술을 깨물었다. 심장이 시끄러웠다. 비가 커질수록 맥박이 빠르게 뛰었다. 새벽이 되자 전화가 왔다. 다시 그였다. 이번엔 받지 않았다. 하지만 벨소리가 계속 울렸다. 마치 심장 박동처럼. 규칙적이면서도 불안했다. 결국 받았다. 제발 그만해요. 내 목소리가 흔들렸다. 한마디만요. 그의 목소리가 거의 속삭임처럼 들렸다. 203호, 그날의 당신은 울었어요. 그게 계속 생각나요. 나는 숨을 들이켰다. 그리고 전화기를 내렸다. 통화가 끊어지는 소리보다 내 가슴 속 소리가 더 컸다. 새벽 4시. 비는 아직 멈추지 않았다. 커튼 틈 사이로 하늘이 회색이었다. 나는 한 손으로 창문을 열었다. 빗방울이 얼굴에 닿았다. 그 차가운 감각이 나를 깨웠다. 그리고 그제야 깨달았다. 203호는 장소가 아니라 순간이었다. 멈출 수 없었던 시간, 멈추지 않으려는 마음. 비가 내리는 동안 그 순간은 다시 시작됐다. 비는 또다시 내리고 있었다. 언제부터인지 모르겠다. 달력 위에는 봄이었지만 내 마음속에는 아직 겨울이었다. 하늘은 잿빛이었고 도로 위는 빛을 삼킨 듯 어두웠다. 차창을 두드리는 빗방울이 지나간 계절을 되갚는 듯했다. 그날 이후 나는 강준을 만나지 않았다. 그의 번호도 지웠다. 그의 사진도 없었다. 하지만 기억은 지울 수 없었다. 기억은 습기처럼 스며들었다. 다친 마음의 틈새로 잊으려 할수록 더 깊이 번져갔다. 지연에게서 한 통의 메시지가 왔다. 오늘 그가 떠나요. 단 한 줄이었지만 그 안에는 너무 많은 의미가 담겨 있었다. 출장일 수도 이별일 수도 혹은 영원한 도피일 수도 있었다. 나는 답하지 않았다. 그저 창밖을 바라봤다. 그리고 이상하게도 비 냄새가 익숙하게 느껴졌다. 저녁 무렵 카페 앞 도로에 검은 차가 섰다. 유리문을 밀고 들어온 그는 젖은 코트를 벗으며 나를 보았다. 눈빛이 그대로였다. 그날의 빗속처럼. 한동안 말이 없었다. 서로의 숨소리만이 남았다. 그 침묵이 오히려 모든 걸 말했다. 지연 씨한테 들었어요. 내가 먼저 입을 열었다. 떠난다면서요? 네. 이제 그만해야죠. 그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그 안에는 수많은 감정이 섞여 있었다. 후회, 미련 그리고 아직 사라지지 않은 온기. 그날 이후 나는 매일 203호를 생각했어요. 그가 말했다. 그건 장소가 아니라 순간이었죠. 저도 알아요. 그 순간이 없었다면 난 지금보다 더 비겁했을 거예요. 나는 웃었다. 그 웃음이 울음과 닮아 있었다. 밖에서는 여전히 비가 내리고 있었다. 유리창 위로 빗줄기가 흘러내렸다. 그 선을 따라 시선이 멈췄다. 마치 누군가 눈물을 닦아내는 듯했다. 그날 나는 후회했어요. 그가 조용히 말했다. 하지만 지금은 감사해요. 왜요? 그날 덕분에 진짜 나를 봤으니까요. 그 말이 마음속 깊은 곳에 닿았다. 우리는 잠시 서로를 바라봤다. 어제도 아니고 내일도 아닌 지금이라는 좁은 시간 속에서. 이젠 정말 끝내요. 내가 말했다. 그래요. 이젠 그만.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손끝이 테이블 위를 스쳤다. 그 거리 단 10cm. 하지만 그 10cm가
지금의 우리에겐 가장 멀고도 정확한 선이었다. 그의 손이 조용히 내 쪽으로 다가왔다. 그러나 닿기 전 나는 손을 거뒀다. 이제 여기까지예요. 내가 말했다. 그날처럼요. 그가 웃었다. 그래요. 여기까지. 비는 점점 거세졌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코트를 걸치며 말했다. 다음에 비가 오면 그냥 창문만 바라보세요. 그럼 나도 어딘가에서 같은 하늘을 볼게요. 그 말은 작았지만 오래 남았다. 그가 문을 열고 나갔다. 종소리가 짧게 울렸다. 그 소리가 천천히 사라졌다. 나는 그 자리에 앉은 채 한참 동안 움직이지 않았다. 시간이 흐르고 비는 멎었다. 카페의 조명이 하나둘 꺼졌다. 나는 남은 커피를 한 모금 마셨다. 쓴맛이 입안에 오래 남았다. 그 쓴맛이 이상하게 따뜻했다. 밖으로 나왔다. 하늘은 여전히 흐렸지만 구름 사이로 희미한 별이 하나 보였다. 그 별이 마치 203호의 불빛 같았다. 나는 천천히 속삭였다. 당신이 말했던 그 하늘, 지금 나도 보고 있어요. 비는 멎었지만 내 안의 파도는 여전히 일렁였다. 그러나 이번엔 두렵지 않았다. 이제 알았다. 사랑은 끝나도 기억은 살아있다는 걸. 집으로 돌아와 창문을 열었다. 방 안의 공기가 달라졌다. 담요는 더 이상 젖지 않았고 심장은 조용히 박동을 멈췄다. 나는 마지막으로 창밖을 바라봤다. 그리고 속삭였다. 여기까지. 그리고 여기부터.